장묘풍수 제 34편이고요. 오늘은 근현대 한중일 묘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제가 근현대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요즘 묘지는 옛날 묘지 문화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요. 아무리 신식이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초현대식 사이의 신식 묘지이더라도 전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부분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 부분 오늘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우리도 화장률이 증가하고 신식 묘지들이 자연 조건에 무자비하게 건설되고 있죠. 이때 우리식이 얼마나 탑재되었느냐, 이 부분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한국, 중국, 일본과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시간이 1년에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2년에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단시간에 설명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수박 거달기라도 우리들이 오늘날 신식묘지가 얼마나 위험하게 건설되고 있는지를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설명이나 비교가 어쩌면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한중일 묘지 특징이에요. 제 나름으로 특징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비교할 건데 사실 그 비교가 짧은 시간에 묘지 문화는 그 나라 국가의 전통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체입니다. 그런 고로 그걸 단시간에 설명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제가 혹시 적절하게 비유를 못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저의 자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야기 영토는 일본부터 인도까지예요. 이 부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오늘 이 이야기가 아마 연결될 거예요. 왜? 오늘 일본 이야기도 할 거기 때문에. 범위는 당연히 종교, 음양유행, 민속문화 이렇게까지 범위를 가지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범주 하에서 그런 영토 하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예설을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는 현장에 있었고 제가 현장 실무자로서 일본 갔을 때의 현장도 아니면 중국 갔을 때, 베트남 갔을 때, 대만 갔을 때 다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비교함으로써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사법이 개정되고 우리도 신식묘지가 건설되고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건설하고 일본은 또 어떻게 건설하는지 그 부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게 저의 초점입니다. 핵심이고. 이 부분을 전달해 드림으로써 묘지를 건설하고 싶은 묘주나 아니면 건설해드리는 업자나 공이 나는 우리식 문화를 내가 건설하고 있는 묘지에 하나도 반영시키지 못했구나. 다른 나라는 다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구나. 이 부분 전달해드리고 싶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근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현장에는 100% 있는 이야기만 하고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건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단 한 톨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직접 가서 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2022년 기준 저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부분 대한민국 땅에서 묘지를 건설하시는 분이나 건설을 대행하시는 분 모두에게 이 부분 다시 설명드려봐요. 우리는 장묘풍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장묘풍수란 장래 단계에서 풍수가 원하는 조건으로 기준과 표준을 세우고 만들어서 그 묘지에 가서 합체시켜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장래 알아야죠. 이 부분 복잡한 이야기라서 제가 단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장래 단계가 필요하겠죠. 장래가 발생하면 풍수사들은 입지 선정하겠죠.
입지 선정이 완료되고 장지에서 준비가 되면 고인 몸체가 합체되겠죠. 이걸 하관이라고 한다면 묘지가 만들어지겠죠. 묘지가 완성되면 상근제나 평투제 지내겠죠. 여기까지가 장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하는 전문가는 풍수를 모를 수 있죠. 묘지 만들 줄 모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장례 지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인 거예요. 장례 지도는 거저 장례만 한다고 장례 지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불가능하냐면 내가 보신 고인 몸체가 내일 모레 어떤 상황으로 연결시켜 드리는 것이냐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저 일로서 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내가 모시고 집행해 드렸던 고인 몸체가 어떻게 될 거냐, 내일은 어떻게 되고 모레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연결을 알고 장례를 하고 염습을 하는 것과 그걸 모르면서 장례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것 갖고는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는 내가 만약에 고인 몸체를 입관한다면 이런 전제를 해야 되겠죠. 우리식 묘지에서 고인 몸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알고 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풍수, 입지만 잡는 풍수는 발복 풍수가 살아있을 때는 가능할 수 있었다고 봐요. 왜? 내가 입지 잘 해주면 대통령 되고 부자 될 거라는 그런 것을 우리 국민 100%가 신뢰해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입지 잡는 풍수가 장례를 모른다면, 저는 이거 빗대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고인 몸체가 어떤 상태로 하관될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식 장묘 풍수에서 장묘 풍수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대로 모셔와서 합체되는지 그저 입지만 선정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풍수사들이 묘지를 모르면 이계장 과정에 그런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가운데 입지만 보고 좌향만 선정하고 분급만 보면 절대 10%도 우리식 장문 풍수에 족하지 못한 거예요. 왜? 제 아무리 좋은 자리에 제 아무리 좌향 놓고 분급 맞춰도 말짱 꽝인 거예요. 그저 물속에 가두고 나무뿌리가 꽉 차게 그 지관이 만드는 거예요. 실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역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또 묘지 만드시는 분들은 장례를 모르고 풍수를 모른다면 묘지는 그저 일로서 만드는 거예요. 묘지는 내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장무, 풍수, 범주, 장례나 풍수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서 묘지 만들면 그저 좋은 묘지는 10년을 만들었던 20년을 만들었던 하나 더 만들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식 장묘풍수에서의 묘지 건설인 거예요. 묘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제의 상황도 알아야지 돼요. 왜? 내가 만들어 놓은 묘지에 제의가 성립되는지를 그 토목 과정에 반영을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 부분 토목 과정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면 제의가 성립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네 아저씨 묘지가 되는 거죠. 또 내가 아무리 묘지를 잘 만들었더라도 묘지 관리로 가면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묘지를 수천만 원 들어서 잘 만들었어. 내일 풀이나 산이 되겠어. 아니면 비가 오면 다 무너지겠어. 뭐 이런 묘지를 만든다면 묘지 만드는 사람이 제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저 동네 아저씨 묘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고로 장례 지도사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은 현장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직관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알아야 직관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대직관이면 그러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저 좌향 잘 논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직관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자기 고집만 하시죠. 좌향만 고집하죠. 그런 세상에서는 그게 통했어요. 지금은 직관님들의 고집으로
고인이 불편하게 보셔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보고 느꼈어요. 또 묘지 전문가. 나는 묘지만 만들면 된다? 무진장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묘지는 하나도 못 만들고 좋은 묘지를 만들어 달라고 위만 그 묘주 상주들께 최다 동네 아저씨 묘지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도움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변국 한중일 묘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물론 부족하겠죠. 짧은 시간에. 그렇지만 힌트 정도는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소개해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일본에서 인도까지라고 했죠. 오늘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도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묘지 인도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대체적으로 인도부터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일본까지 갔어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살펴볼게요. 우선 한국 상황 살펴볼게요. 한국은 우선 입지 선정하죠. 자연장이 되었던 수목장이 되었던 전통 묘지가 되었던 매장을 하던 유골함을 모시던 입지 선정합니다. 이때 입지 선정할 때는 자연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묘자리를 정하려면 거기에서 동서남북, 북현무 남주작, 동청룡 서백호 이렇게 풍수를 적용하는데 이때 자연 조건에서의 풍수를 적용해서 혈처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식 입지 조건이에요. 그것이 점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풍수 조건을 따질 때 그렇게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묘토가 있으면 묘가 있으면 그 묘 면적이 30평이다 50평이다 이 면적이 아닌 거예요. 동서남북 수백 리까지가 포함해서 그 묘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국까지가 포함해서 우리는 묘자리고 명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지 중심이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기 때문에 사실 가능해요. 다른 나라는 이런 것이 불가능해요. 왜? 중국 가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4시간 8시간 달려도 평지만 있어요. 죄다 평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동청룡, 서백호, 북현무, 남주작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가능했던 풍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됩니다. 우리 묘지 만들 때 소재 살펴볼게요. 소재가 흙입니다. 그리고 잔디예요. 이 부분은 전체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나라의 핵심 소재가 뭐냐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거고 핵심 입지 조건이 뭐였었냐 무엇을 중심으로 입지를 잡았느냐 해서 자연 중심인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묘지는 왕릉 기준으로 볼 때도 흙이죠. 잔디입니다. 이제 묘형이에요. 묘형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우리는 상원 하방이 기준이에요. 아니면 상방 하방이 기준이거나 아니면 팔각 원당이 기준이에요.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우리나라는 묘형을 발전시켜 왔어요. 우리나라 묘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묘지 역사를 이야기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다시 살펴볼게요. 저는 묘지 문화를 말한다고 했고 근현대라고 했으면서도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요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그 부분 이해하시면서 저와 같이 살펴볼게요. 우선 석수를 볼게요. 묘지에 묘석도 등장하지만 석수들도 등장시키잖아요. 제가 묘석 특성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중분류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을 설명하기 위함에서 우선 석수를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석양석호예요. 왕릉 기준입니다. 왕릉 능침 영역에 홍유롱을 보시면 나머지 성물들은 죄다 하단부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석양석수가까지를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왕릉에서는
석양석수가 능침 영역에 있잖아요. 홍현우에서는 예외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석양석후는 능침 영역에 올라갔으므로 우리식 묘제에서 대표 석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석양과 석호예요. 이 점은 왕릉 기준으로 그런 거예요. 우선 그러면 시설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설을 한번 꼽아봐라, 소개해보라 하면은 홍살문과 망주석입니다. 이 부분 개별 설명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한 가지만 설명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해야지 돼요. 그렇지만 이런 홍살문이나 망주석이 우리의 대표 시설인 거예요. 이 홍살문도 알고 보면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인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식 홍살문이지만 여기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면서 우리식으로 변한 거예요. 이제 길복체계 따져볼게요. 길복체계 우리식은 이래요. 묘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인 몸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길하거나 흉하거나 부자되거나 대통령되거나 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식입니다. 고인 몸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좋은 기운이 동기가 감응되어서 부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잘못되면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이 안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고 이런 길복체계가 우리는 내 조상님한테 있는 거예요. 남조상한테 있다던가 우리는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다른 나라랑 달라요. 다른 나라는 부처님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조상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불자라도 부처님이면 남조상이잖아요. 남조상이냐 내 조상이냐 어디에를 근거하느냐 이것이 우리식 체계예요. 이제 특징 살펴볼게요. 우리는 특징이라 하면 그럼 뭐냐 해서 제의 중심이에요. 제의 중심. 이 제의가 성립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묘지에서. 성립되지 않으면 일반 묘지고 성립되면 성향묘지인 거예요. 이때 단짝입니다. 이때 단짝이는 제의가 성립되게 단을 짜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의 묘지 특성이에요. 제가 특성 살펴본다고 했죠? 묘지 특성입니다. 제 설명이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범주 하에 있어요. 품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그런 거예요. 이제 중국 살펴볼게요. 중국은 입지, 우리는 자연조건에서 입지 잡죠? 어떤 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내 묘토 기준으로 총룡이 백호가 유정하게 감싸고 안산이 어느 정도 적절한 높이로 나를 조응하고 북현무가 후덕한 가운데 입술용을 내려보내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중국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산천이 조화롭지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산이 있으는 있으되 못 쓰는 산이고 들이 있으는 있으되 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중심이에요. 내가 어디에 현장에 묘를 잡죠. 거기 현장에 산도 좋고 물도 좋다고 자기들이 글로 표현하고 그림도 그려서 현장이 명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자연 조건에서 그 명당 자리를 찾는데 이들은 아무 곳이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아무 곳이나 매장을 하고 묘지를 조성하고 거기다가 명장을 자기들이 글로 씁니다. 여기는 명당이라고 쓰는 거예요. 또 그림을 그려요. 여기도 명당이라고. 이것이 중국의 입지 조건이에요. 우리랑 다르죠. 소재는 벽돌과 시멘트예요. 이 부분 묘지 역사를 말한다면 이렇게 저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의 핵심 특징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중국은 그렇습니다. 중화권이 대체적으로 벽돌과 시멘이 주 소재예요. 묘형 살펴볼게요. 묘형은 여러 가지 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국 민족이 55민족인가 6민족 되잖아요. 베트남도 54개 민족이죠. 중국 하단부에, 중국 남방부에 있는 국가들 전부 다 다민족 국가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딱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특징을 살펴보는 거예요. 묘형, 폐방형이 있어요. 흉상형이 있어요. 석주형이 있어요. 비석형이 있어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이 부분 제가 묘지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 기존 특징을 소개하라. 왜? 우리식과 비교해 볼 거니까. 이런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폐방은 우리식 홍살문이에요. 이제 석수 살펴볼게요. 중국에서의 석수는 민족만큼이나 사실 많아요. 묘형도 많고 소재도 많고. 특징 살펴봅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히 쌍사자죠. 그 다음에 신토진이죠. 그 다음에 박지입니다. 다른 부분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중국에서 석수, 우리의 석수는 석양, 석호였었죠. 왕릉에서. 홍유롱 빼고 그렇죠. 이제 시설 살펴볼게요. 시설은 대표 시설이 폐방과 화표예요. 이 화표가 중국 상설에서 어떤 시설이든지 그 상설 구조가 있어요. 우리 묘지에서도 상설이 있죠. 우리 처음 설치되는 것이 진입하면서 금천교죠. 두 번째가 홍살문입니다. 3번째가 제각이죠. 이런 식으로 늘어놓을 때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안문 가면 맨 1번이 화표예요. 2번이 쌍사자죠. 3번이 폐방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을 늘어놓을 때 어떤 공식으로 늘어놓느냐 에서 중국의 대표라고 하면 폐방과 화표라는 거예요. 이 폐방은 천안문이 폐방인 거예요. 묘지 시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길복 살펴볼게요. 우리는 내 조상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될 수도 있고 대통령 될 수도 있었죠. 길복이 거기에 있었어요. 내 조상한테. 중국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보시면 제신, 복신 집집마다 있는 거 보셨죠? 제신당, 복신당도 있고요. 특히 대표적인 게 관우잖아요. 그분이 돈도 주고 복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내 조상이 나한테 부자도 만들어주고 권위도 줄 수 있는 그런 길복이 거기에 계셨었는데 이 부분은 남조상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국은 도불의 그런 심리가 있다고 봐요. 길복 심리는 도불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조상을 향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길복 심리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묘지를 조성할 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묘지에 다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돼요. 특징, 소대 중심이에요. 여기서 특징도 민족이 다른 만큼 다른 특징들도 많아요. 왜 제가 여기서 소대 중심이라고 하느냐면 우리 것과 비교하려면 이런 특징을 소개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바른 소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 장례 보시면 지전, 조성품, 가문품, 씨앗, 금은원부 무척 중요합니다. 중국 장례에서. 또는 중국 묘지에서. 묘지 쓰면 우리식으로 발복하는 거 중국도 있어요. 다만 고인 몸체에서 발복하는 건 우리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발복하느냐? 금은원보를 통해서 발복하고요. 씨앗을 통해서 발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 지도사가 상주가 씨앗을 가지고 가서 씨앗을 뿌리면 씨앗에서 싹이 나죠. 이것이 발복인 거예요. 우리는 고인 몸에서 싹이 나는데 그곳에서는 씨앗에서 싹이 난다고요. 이것이 우리랑 좀 달라요. 어쨌든 소대 중심이에요. 이건 불교 문화와 아니면 도교 문화와 약간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불교식은 소대가 정점인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비행장이 소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말로만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딱 하나, 소대장에 가서 연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가 하늘나라 가는 공항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천공항이 소대장인 거예요. 절집
칠칠자나 49제 아니면 조상의식 연중 많이 하죠. 조상천도의식. 소대의식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 절집의 소대장 순례도 많이 해봤어요. 소대장이 대체적으로 어느 방위에 설치하느냐, 왜 그 비행장이 어느 방위에 있느냐도 매우 중요해요. 불교 문화라면. 그래야지만 그들이 말하는 극락세계에 갈 수 있어요. 이 부분 저희 자료실을 통해서 그 소대장이 얼마나 중요한 비행장인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탑승장인지 저도 여러 사찰을 돌면서 소개해드린 바 있어요. 중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특징을 소개하라면. 소대 중심입니다. 지전이 되었던, 저승품이 되었던, 가문품이 되었던 그 소대를 통해서 하늘나라 보내드릴 수 있고 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고인한테 도움 드리려면, 모셔놓고 기재 때 고인한테 도움 드리려면, 고인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물며 이곳에 지점 1,000원짜리 한 장 드리더라도 어떻게 하늘까지 전달해 드릴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소대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 중국 묘지의 특성인 거예요. 지금까지가 중국 묘지입니다. 이제 일본 묘지예요. 일본 묘지 입지 조건, 우리는 자연 조건 했었죠. 중국은 현장 조건 했었죠. 현장 중심 했었죠. 일본은 신앙 중심이에요. 이 표현이 적절치 않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개인 중심, 신앙 중심입니다. 개인 중심도 신앙을 뜻하고 신앙 중심도 개인을 뜻해요. 소재는 돌이에요. 다시 중국 볼게요. 중국은 벽돌이나 시멘트였었고요. 우리는 흙이나 잔디였었죠. 일부는 다른 소재가 없습니다. 그저 돌이에요. 황제로부터 백성왕에 이르기까지 돌입니다. 돌이 주 소재예요. 그 묘형은 타평입니다. 특히 삼륜이나 오륜, 특히 일부는 오륜을 기준합니다. 묘형이 타평이에요. 우리는 묘형이 분명하게 상원하방이나 상방하방이나 팔광원당에 했었어요. 다르죠? 석수 살펴볼게요. 이제 석수는 일부는 참 애매한 면도 있어요. 비둘기나 쌍사자예요. 이 사자는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인도를 가든 아니면 불교를 가든 어디서나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자는 매우 중요한 권한을 갖고 등장합니다. 사자가 특정 나라에는 국기의 주 수로 등장해요. 국기에 사자가 있다고요. 불교에서도 대체적으로 부처님 급으로 사자가 등장시켜요. 사자가 절집시설,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일본까지 절집시설에 사자가 등장합니다. 불교 문화와 도교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 산티 대탑이 있는 인도의 석주 상단부에도 사자가 올라가고요. 중국의 요소요소, 중국은 사자의 나라잖아요. 천안문 광장의 제2루를 수호하고 있는 것도 사자예요. 쌍사자. 이처럼 일부는 비둘기나 사자다. 우선 그 부분은 비둘기가 선하고 사자가 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시설 살펴볼게요. 당연히 도리이죠. 우리는 홍살문에 했었고 중국은 패방에 했었고 일본은 도리이에요. 그 다음에 솔토바입니다. 일본이기 때문에 저는 묘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도리 솔토바. 이제 길복 문제 따져볼게요. 길복 우리는 고인 몸체인 우리 가족한테 왔죠. 내 가족한테 왔어요. 중국 내 가족한테 오지 않았죠. 내 가족한테 복 달라고 빌지도 않죠. 관우한테 빌죠. 제신 복신한테 빌어요. 제신 복신이 집집마다 상업부터마다 관공서마다 제신 복신이 다 있어요. 일본도 거진 비슷해요. 내 조상한테 길복이 매인 게 아니에요. 남조상한테 매여 있어요. 그걸 종교라고 해보자고요. 불교나 신공체계죠. 일본은 대체적으로 뭐 칠복신도
일본에서는 중요한 복을 주는 신이죠. 이것처럼 길복체계가 묘지에 매여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차라리 그 묘지가 어떤 시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불탑이니까 부처님이죠. 불교죠. 거기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랑 다르죠. 특징 살펴볼게요. 화대 중심이에요. 여기서 중국은 소대 중심이고 일본은 화대 중심이에요. 여기서 특징이 참 애매합니다. 일본이. 그럼에도 중국의 소대는 고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고인 유품을 태우거나 지전을 태우거나 저승품을 태우거나 일단 고인 중심 의식, 묘지에서 의식은 소대가 중심이 돼요. 그러나 똑같은 의식이죠. 묘지 중심 의식은 일본에서 화대가 돼요. 여기서는 향대를 말하는 거예요. 향대가 중심입니다. 일본 묘지는 향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일본 묘지 특징은 화대가 두 가지예요. 꽃화자 화대, 불화자 화대, 다음은 물수자 수대가 있어야지 돼요. 일본 묘지에서는. 그 중에서도 화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화대를 통해서 연기가 하늘로 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의 소대와 일본의 화대는 약간씩 달라요. 일본은 오공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공양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살펴보았어요. 나라별 특징이 있죠. 제가 살펴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식 묘지를 만들려면 우리식이 묘지에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우리식 장례를 하려면 우리식 문화가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법이 개정되고 화장을 장려하면서 정부에서 무조건 신식묘지로 만들어라. 수목장하고 잔디장하고 평장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식을 이런 것이 우리식입니다. 그 기준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측면 이제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다른 측면 살펴보았죠. 그 부분을 지도층에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은 모르기 때문에 수목장 하세요. 수목장 좋습니다. 관에서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압력 비슷하게 권장했어요. 우리 민족은 순진하고 착해서 그저 나무 하나 심고 거기다 육을 산굴하거나 육을 한 묻으면 그게 수목장인 줄 알죠. 저도 속고 우리 국민 모두가 속았어요. 그거 우리식 아니잖아요.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저 나무 하나 옮겨 심고 거기다 육을 한 묻으면 그게 수목장이냐? 그런 나라 없어요. 자기 문화를 철저하게 아무리 신식이 되어서 묘지가 주먹만한 묘지를 하더라도 내 문화가 그 묘지에 완전히 녹아들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묘지님들은 우리식을 수목장에 녹여들었어요? 아니면 수목장을 만들어 드리는 묘지 전문가 선생님들은 우리식을 그 속에 완전히 녹여서 우리식 수목장으로 해드렸어요? 누구 하나 못 해드렸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면서 우리식 묘지가 기존 산천에 계시죠. 남해식 묘지, 이건 외세식입니다. 지금 수목장, 평장, 잔디장 다 외세식이에요. 외세식이 우리식과 지금 산천에서 계속 전투하고 있어요. 제가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했죠.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무자비하게 외세식이 들어왔어요. 외세식이 들어오더라도 국가에서 기준 잡아두든지 아니면 지도층에서 기준 잡아두든지 아니면 묘지 전문가가 기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식묘지 당연히 해야죠. 수목장 해야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 해야죠. 그때 우리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세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프랑스식이면 우리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식은 프랑스랑 다른데 이때 이런 부분을 설계하시는 분이 세계 각국 36개국인가 34개국의 수목장을 보시고 잔디장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파했대요. 전파했으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전파를 시켰어야지. 남해식을 전파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뽕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결과,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칭찬해줄 그런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사진 자료예요. 제가 펜으로 이 부분 표시하면서 설명드리면 좋은데 마우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살짝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을 통해서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인도예요. 인도 하방 상방 아니면 하방 상방 아니면 하방 상원 뭐 이런 문화 인도로부터 왔어. 이 석주 천안문 광장에 있잖아요. 이 부분 화표 세워서 위에 망류위 놓고 이런 부분은 인도로부터 연결되어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 간 거예요. 어쨌든 방짜기에서 원짝이든 아니면 방짝이든 아니면 당짝이든 이런 부분은 기준이 될 걸로 봅니다. 이 부분 사실 인도에서는 스투바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패방이라고 하고 우리는 홍살문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도리이라고 하죠. 그 부분도 여기서 왔다. 묘형도 여기서 오고 부대 시설의 형상도 여기서 온 거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우리식 이 부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우리식의 왕릉 체계입니다. 왕은 표준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를 표준 기준 삼아서 전체 국민이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 묘지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선시대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오늘날까지 약 800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훌륭한 기준이고 표준이었었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석이 이 제실 속에 제상이 상석이에요. 제단이. 상석은 이 위에로 올라간 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런 것이 단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체는 창문 높이로 누워 계셔요. 하관 깊이가 그러하고요. 지붕 위에 본분이 계셔요. 여기가 하늘인 거예요. 지붕 위라서 하늘이고 어깨를 놓아서 하늘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식 단짝이에요. 방짝이고. 이렇게 위에를 올라가 보면 이런 구주라고요. 이 구주는 5번 꺾었어요. 5번은 아무나 못 꺾고 임금만 딱 꺾는 거예요. 왜? 5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근정전에 가면 1월 5봉도가 있죠. 이것이 5봉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1월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1월석이 있어요. 하나는 일석이고 동쪽에는 일석이고 서쪽에는 월석인 거예요. 그래서 1월 5봉 곡담이에요. 이런 체계가 우리식이에요. 여기 보면 석양과 석효가 있죠. 우리는 대표 석수가 석양이고 석수라고 했잖아요. 여기 또 홍살문이라고 했고요.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거 참고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왕릉처럼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목장 해야지 돼요. 그러나 우리 체계를 알아야지만 수목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저 나무 하나 심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인웅이에요. 홍인웅이는 황제책이라고 합니다. 능침의 상설 구조가 조금 달라요. 어쨌든 상석은 없어요. 이곳에 상석이 없어요. 이건 혼유석이에요. 왜? 하늘이기 때문에 혼유석을 놓고 몸은 현궁은 창문 옆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조예요. 그러면 다른 석수들 다 뺐는데 뭐가 남느냐? 여기 1월석이 남았어요. 이걸 우리식 표현으로 망주석이라고 해요. 화표 개념하고 절대 다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 일선묘지에서 이 망주석이 엉뚱한 게 세워지지만 망주석은 꼭 고인 영역에 세워져야지 돼요. 고인 영역에 뭐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망주석과 혼유석이 있어요. 제가 우리식 체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식 체계에서 제가 시설에서 홍살문과 망주석이 우리 시설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현대식으로 와보자고요. 화장하죠? 수목장 하잖아요. 제가 수목장을 빗대서 설명드려 볼게요. 평장이나 화추장이나 다른 장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무언가 하나 빗대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수목장이죠? 우리 나무 하나 있는 곳에 유구를 뿌려서 묻던 분골함이든 분골되지 않는 함이든 이렇게
수목 하단부에 이렇게 유구를 묻고 표석을 놓으면 그게 수목장이에요. 이게 우리식이에요. 그런데 현대 진행하고 있는 우리식이에요. 그러나 전통 입장에서 보면 우리식이라고는 개뿔도 하나도 없고 그저 서양식인 거예요. 우리식은 없습니다. 이런 식이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에 어디에 있었어요? 역사에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공식을 저는 우리 전문가들이 수목장을 설치해달라고 하면 참고해서 설치를 해두기는 해도 돼. 수목장을 하긴 하되 우리식을 묻혀주라는 거예요. 중국식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왕릉으로부터 현재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자연장, 무자비하게 자연에 설치되고 있는 이런 외세식, 이런 부분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식을 한번 보여드렸죠? 이제 중국식 보여드릴게요. 중국식 이 수목장이라고 해도 되고 화추장이라고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공간에는 나무가 있어요. 대형 나무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목장이에요. 이곳이. 우리식 수목장하고 좀 다르고 이곳은 다만 개인 선산이 아니고 공동 수목장이에요.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이것은 개인 선산이었었고요. 이거 중국입니다. 어쨌든 저는 다른 체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곳에 유구람을 모시죠. 몸체만 있는 거죠. 유구람을 모시면 우리 유구람만 모시잖아요. 여기. 다른 거 같이 넣지 않잖아요. 유품을 같이 안 넣어요. 그러나 중국은 2층 체계로 되어 있어요. 하단에 유구람 모시고 상단에 고인 옷을 모셔요. 그렇게 되면 몸체가 무엇으로 염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배수위로 염했죠. 화장하면 다 타버리죠. 그렇게 되면 고인 몸체만 모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감흥이 되나요? 기운백이 같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 옷을 모실 수 있는 2층 영역과 고인 몸체를 모실 수 있는 하층 영역이 중국의 수목장 구조예요. 여기서 다시 우리미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묘지 다시 왔어요. 전통묘지예요.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몸체가 창문 높이로 몸체가 매장 높이가 대체적으로 1m에서 1.5m에서 2m니까 이거 왕릉 기준으로 지붕 위에서 매장 깊이를 파면 창문 높이 여기에 와 있죠. 몸체가 이 땅속으로 들어갔죠. 하단부에 여기에 혼유석이 있죠. 혼유석이 염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목장 할 때 여기 혼유석이 있으면 이 밑에는 하단부에는 몸체가 있죠. 몸체가 유구람인 거예요. 유구람과 혼유석, 몸체와 혼유석 이 부분 다시 중국 거 볼게요. 중국이 그래요. 몸체와 혼유석이 있는 체계예요. 우리 체계와 똑같아요. 다만 중국은 그걸 실현했고 우리는 실현하지 않는 거죠. 그저 엉뚱하게 프랑스식, 영국식, 네덜란드, 스페인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저 나무에 유구를 보시면 수목장인 걸로 이렇게 속고 우리 조상들이 하고 있잖아요. 본래 선대 조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매장했으면 반드시 혼유석을 놓았는데 중국도 유구람을 보시면 반드시 그 위에 염이가 혼유석이 설치되는 구조인데 제가 다녀와서 여기다 쓴 내용 읽어드릴게요. 복층구조. 이게 복층구조죠. 혼백함, 복층구조예요. 이 부분 상층은 유품이고 하층은 유구예요. 분명히 다르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부분 같아요. 저는 중국을 먼저 보여드려요. 중국은 우리는 산골 하면 여러분들 화장장 가서 산골 많이 하죠. 적어도 지금 현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30% 내지 40% 산골 하죠. 그 산골 한번 산골 했다는 그 증명, 명패, 이름표가 그 산골장에 있나요? 그 산골장도 어떻게 보면 묘지인데 산골 하신 분이 100년 있다 내 조상 찾고 싶어요. 그 흔적
기억하고 싶어요. 산골 해버리면 그만인 것이 우리나라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산골 했더라도 이렇게 명패를 꼭 달아드려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묘지로서, 산골한 묘지로서 어느 정도 예법에 근접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산골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빨리 설명드려 볼게요. 이 중국입니다. 중국 묘지는 여러 가지 묘형이 있을 수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아요. 이게 중국 묘형이지만 신식묘지예요. 신식묘지지만 체계는 다 갖췄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복궁 같이 체계를 갖췄어요. 이 부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패방형이에요. 이 부분은 패방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국의 전통 형상이죠. 패방형의 비문 중심으로 우리 궁전 들어가려면 독립 설치할 수 있고 중은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용상을 두어서 막아 세웠잖아요. 그리고 동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고 향로를 놓고 제단을 놓고 이렇게 구색은 다 갖췄어요. 또 중국이니까 신토진이나 쌍사자를 배치했어요. 앞에. 이 법수가 총 체계에 아주 소박한 면적이지만 체계는 다 갖췄다고요. 전통묘지도 갖췄지만 이게 신식묘지예요. 신식묘지임에도 불구하고 체계를 다 갖춰 주었다고요. 면적만 줄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줄으면 어떠느냐? 더 줄으면 더 줄은 대로 다 체계를 갖춰요. 이게 중국묘지예요. 중국묘지 흉상형이에요. 중국은 흉상형이 많아요. 흉상형입니다. 화초장이에요. 우리는 꽃만 심고 화초장하죠.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초장들 많아요. 그저 흙 위에 꽃만 심어요. 이렇게 무언가 상징 체계를 갖추고 화초장을 운영하더라도 화초장하고요. 이렇게 이름표가 다 있어요. 누구의 화초장인지. 이 화초는 그 꽃 개화 일이 아무리 길어도 한 달에서 3개월 가요. 그러면 또 계속 꽃을 보충하는 것이요. 계속 심어요. 1년 12달. 그 꽃이 계절에 상관없이 이곳이 화초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주구의 타평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상징은 두는 거죠. 그 나라의 상징이에요. 중국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 조상으로부터 우리 길복이 생겨나요. 그것이 우리식이었어요. 중국은 아니에요. 이렇게 제신 복신 문화가 뚜렷합니다. 여기로부터 길복이 어느 정도 생겨난다고 보았어요. 내가 길하려면 제신이나 복신을 집안에 두던 상가에 두던 카운터에 두던 다 둬야지 돼요. 또 비신 문화가 있어요. 이 부분 중국 가신 분들 알죠. 입으로 먹기는 하되 학문이 없어서 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부자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엉뚱한 곳에 있다고요. 이것이 종교를 향하든 어디로 향하든 남조상한테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남조상이라고 볼 때 관우 남조상이죠. 내 조상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은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 묘지를 이해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나라 묘지를 건설하려면 이 부분 반드시 이해해야지 됩니다. 예, 이렇게 형상 하나 더 보여드려요. 중국의 수목장이에요. 아, 여기 오포가 여기 있네. 예, 중국의 수목장입니다. 우리 수목장하고 틀려요. 분명하게 우리는 수목장을 할 때 그저 수목 밑에 했지만 이 전체 수목장은 개별단도 있고 합동단도 있어서 우리와 다른 체계를 갖추었어요. 우리 수목장, 서울 시립 수목장을 기준으로 전국 공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목장을 보세요. 여기는 어떤 단체의 수목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랑 체계가 달라요. 1인 1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 1인 1목을 기준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어떤 체계를 보려면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보하고 소개해드려야지 돼요. 특정 그렇게 기준 안 하는 것도 중국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중국 기준은 아닌 거예요. 여기 일본입니다. 수목장이에요. 우리나라 수목장 다시 보여드리고 일본 수목장 소개해볼게요. 예, 우리나라 수목장이었었죠. 덜렁
제가 공원묘지나 지자체 묘지를 포함해서 수목장 운영하고 있고 개인 선산도 수목장 운영해요. 저도 많이 해드렸어요. 이런 거예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저 나무 하나 심고 그곳에 아니면 일목 일시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모시든지 이런 체계가 우리식이에요. 일본식 보자고요. 우리 일본이 얼마 전까지는 해도 선진국인 걸로 이해하고 일본으로 묘지문화, 장례문화 선진국이라면서 엄청나게 갔어요. 저도 속았어요. 일본 가기 전까지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수목장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은 절대 그런 수목장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일본에 그런 수목장이 있어요. 그거지만 일본의 기준은 아니에요. 예외입니다. 그 나라 기준을 보려면 그 나라 기준을 보고 소개해드려야지 되는 것이지 그 나라의 예외 상황을 그 나라 기준이 있냐 소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일본 기준이에요. 수목장입니다. 타평 수목장이에요. 체계를 갖췄어요. 일본 전통 문화는 타평입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렸죠. 우리는 하방사원이 기분이었었죠. 여기는 타평이에요. 수목장이에요. 수목은 어디 있느냐? 가운데에 수목이 있어요. 여기에 수목이 있어요. 이게 수목이에요. 이게 수목. 이게 나무입니다. 이렇게 나무 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단, 2단, 3단으로 단을 쌌어요. 탑입니다. 이게 타평이에요. 일부는 수목장을 하긴 했으되 자기 전통을 완전히 수목장에 녹여내서 실제로 반영시켰어요. 그저 나무만 심은 우리나라와 자기 문화를 철저하게 반영시킨 일본과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이셔요? 우리 문화 무시하고 그저 수목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이시나요? 예, 일본의 묘지예요. 타평입니다. 시간이 지체지고 있어서 빨리 갈게요. 일본은 이렇게 탑이 일본 전통 묘지고 소재는 돌이에요. 탑은 5층 탑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3층 탑도 해요. 다만 일본 묘지는 탑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불교하고 맥이 같이 가 있고 불교는 중국으로부터 한국, 중국, 인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지수, 화풍, 공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해요. 이렇게 타평이에요. 다만 이런 5륜 타평을 하든지 3륜 타평을 하든지 이렇게 전통 타평이 기준되기도 하고 이렇게 비석을 위에다 놓고 비석 타평을 기준하기도 해요. 이 부분 비석 타평이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장군묘지에 묘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일본 거다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어요. 이 둘이 일본의 전부예요. 일본 묘지 전부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일본 묘지예요. 디자인은 조금씩 변형시키지만 어쨌든 탑인 거예요. 이렇게 탑입니다. 이 부분 1, 2, 3, 3륜이죠. 3층 탑이에요. 위에는 비문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형 탑인 거예요. 이 부분. 또 하나 일부는 소토바라는 목패 문화가 있어요. 여기 소토바 있죠. 일부는 목패가 있잖아요. 묘지에. 이 부분도 사실 위에 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석형 탑이에요. 탑을 쌓기는 싸요. 그렇지만 비문도 함께 이곳에서 적용시키는 비석형 탑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지적했는데 고쳐질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일본이에요. 여기 이주사가 있고요. 어쨌든 체계는 그런 체계예요. 디자인들은 다르지만 거진 다 그런 체계입니다. 일본도 이렇게 조상 때도 있어요. 우리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감옥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려볼게요. 이것이 일본 잔디장이에요. 우리 허허벌판 잔디밭에 주먹만한 핸드폰만한 표성 놓고 그게 잔디장이라고 하죠. 일본은 안 그래요. 우리가 하는 잔디장은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어느 나라 서양에 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문화와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 문화로 잔디장을 적용시키려면 우리식으로 체계를 갖춰서 적용시켰어야지 돼요. 여기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국하고 같아요. 소재가 벽돌하고 시멘트예요.
그렇지만 대만 묘지는 체계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고 3차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 매장하죠. 그 다음에 이걸만 수습해서 단지해 보시죠. 그 다음에 화장해서 이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곳이 건물이랑 좀 불편해 보여도 여러 묘지 100개 아니면 30개 20개 그렇게 늘어놓는 묘지보다는 좋은 제도였어요. 현재는 좋은 제도로 볼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묘지에는 모든 공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공식은 맨 처음 화대가 있어요. 중국은 소대 문화라고 그랬죠. 소대가 있습니다. 이 소대장이 반드시 묘지 정면에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호토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산신을 이 산신석이 묘지 입구에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산신석이 어디다 놨어요? 하늘에다 놨잖아요. 이 부분들은 땅에다 놨어요. 묘지 입구는 땅입니다. 묘지까지 들어가면 거기가 하늘인 거예요. 이런 체계가 법수대로 잘 갖춰져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건 저고요. 탐방하고 있어요. 좀 가까이서 볼게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여기 후토의 산신전이 있죠. 여기에 소대가 있죠. 여기에 단지실이 있어요. 매장했던 부분을 한 8년 정도 지나서 육을 수습해서 단지에 모시죠. 단지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육을이 성숙됐다 보면 화장해서 봉안당에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단지 모시죠. 이렇게 단지를 이렇게 임시로 모십니다. 대만이에요. 여기는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권이죠. 유교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타평이죠. 여기도 타평이에요. 여기는 보이는 것들하고는 신토진하고 아니면 연화만 죄다 보입니다. 베트남이에요. 베트남도 민족이 54개 민족인가 그렇죠? 물론 한 디자인을 갖고 베트남을 소개한다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런 건이에요. 이거 베트남입니다. 여기 신토진이 분명하게 신토진이 있죠? 입구마다. 중국의 쌍사자가 있는 거랑 여기 신토진이 있는 거랑 거진 같아요.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여기 연화가 쭉 있죠? 이런 식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종료할게요. 왜 그러냐면 1시간이 넘게 촬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본 것처럼 이런 부분을 묘지에 반영시켜야 우리식 묘지, 좋은 묘지를 반영시킬 수 있는 거고 건설할 수 있는 거고요. 장례 지도사도 묘지까지는 알아야 올바른 장례를 지도할 수 있는 거고요. 묘지 공사하는 전문가들도 이런 체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묘지를 건설해야 우리식 묘지, 성형 묘지를 건설할 수 있는 거고요. 묘지를 점멸하는 직원 선생님들도 이런 저런 것까지를 반영해서 이제는 몇 자리 점멸해서 내가 직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몇 자리 아무리 잘 잡아봐야 대통령 안 나오고 부자 안 될 거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아무리 명지관이 와서 잡는다고 해서 거기서 대통령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거기서 기업 회장 나오느냐고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지 된다고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소개해드렸어요.